다음 글 볼게요. 모델 3 유저가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호두 아빠님께서 공유해주신 글이고요. 제가 몰랐던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향균성, 세정제 등이 포함된 주방 청소용 물티슈로 우리의 소중한 슬라 시트를 닦지 마세요. 시트 수명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급적 화학 성분이 적은 아기용 물티슈를 쓰거나 애프터마켓 시트 커버도 시트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저희 지난번에 방수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인조 가죽이다라고 한번 영상 올렸었잖아요. 네. 방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는 무언가로 팍팍 네. 닦으면 네네. 겉에 이제 보호되고 있는 그 방수되어 있는 부분이 네. 날아가잖아요. 일종의 없어지는 코팅 거니까. 막 같은 게 없어질 네. 수 있으니까. 코팅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네. 화학적인 성분들로 닦으면 방수가 벗겨지니 그렇게 네. 하지 마세요라는 글이고요. 오염 관련된 글은 여기 카드 넣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참고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외부에서 문을 닫을 때 손잡이만 사용하세요. 창문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테슬라의 프레임 없는 창문은 럭셔리해 보이지만 그 대신 깨질 위험도 함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으로 밀어서 닫지 말라는 거죠. 네, 창 밑에 보면은 이제 튀어나와 있는 크롬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 크롬 딜리트가 됐지만 그 네. 부분으로 이제 밀어서 저는 닫거든요. 이게 센터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리를 밀어서 닫으면 힘 때문에 유리가 안쪽으로 밀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프레임이랑 부딪히면 깨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크롬이나 이쪽을 열어서 네네. 닫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차 내부에서 문을 열 때는 수동 손잡이는 평상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게 수동 손잡이거든요. 네. 이게 일반적인 문을 여는 자동식으로 문을 여는 방법이고, 이 밑에 있는 거는 비상시에 쓰는 이제 문 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저는 저기에 수동 손잡이가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제 차 태워드리니까요, 그걸로 열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요? 문 어떻게 열어? 물어보더니 이거구나 하고 열고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당연히 눌러서 나가실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열고 나가시더라고요. 네, 테슬라가 처음이신 분들은 차문 개방 시에 항상 수동 손잡이를 사용했습니다만, 테슬라의 수동 손잡이는 비상시 필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동으로 쓰시는 게 좋고요. 조작 시에 창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차문이 개방되어 창문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문을 열었을 때 창문이 좀 내려가고 열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조금 안 내려가고 문을 열게 되면 창문이 힘을 받으니까 깨질 수 있다. 항상 이런 걸까요? 여기 보면 조작 시에 창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차문이 개방될 수 있어가 아니라 개방되어잖아요. 네. 만약에 저 말이 그대로라면 항상 저렇게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건데, 잠깐 원문을 한번 볼게요. 3번 내용이었거든요. 원문에는 일단은 유리창이 내려가지 않은 상태로 문이 열린다는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는 그럴 거라고 추측을 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쓰신 건 아닌가. 네, 왜냐하면 아무리 비상시에 문을 여는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창문이 내려가지 않은 상태로 열게 되면 바로 유리에 어떤 데미지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네. 이게 수동으로 문을 여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당기면 유리가 네. 내려오면서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빨리 나가고 싶으니까 당기자마자 바로 이렇게 열려고 나가면 내려가는 속도보다 내가 미는 속도가 더 빨라서 깨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건 좀 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말은 차문이 개방될 수 있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글이 참고로 했던 원문에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요. 이 버튼으로 열어서 눌러서 열면 바로 내려가거든요. 네. 근데 그 비상 개폐 장치로 열면 천천히 네. 내려가니까 네. 그럴 수 있다. 그 깨질 우려가 있다. 이 정도로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보면요. 가급적 저녁에 귀가하시면 바로 충전하는 습관을 잊지 마세요. 이런 습관은 배터리를 효율적인 상태로 유지시켜주며 긴급히 나갈 일이 발생했을 때 당황할 일이 없겠지요. 네. 네. 충전은 수시로 해야죠. 네. 네. 집에 집밥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꽂아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발 시간에 맞춰서 이제 원하는 퍼센티지가 도달하게끔. 네. 다섯 번째 볼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집밥 충전 중에는 캠프 모드 또는 공조기를 꼭 끄세요. 슈퍼차징 시에는 괜찮지만 완속 충전 시 공조기를 틀게 되면 배터리 충전이 많이 느려집니다. 네. 배터리 충전이 느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 버리는 거죠. 네. 당연히 캠프- 이꺼야 되는 거죠. 캠프 모드 하고 충전해놓고 자리 비우면 네. 공조기 계속 돌아가니까요. 공조기를 돌리는 건 여름에 공조기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네, 네, 맞아요. 공조기 내부의 습기를 말리기 위해서 트는 네. 경우가 아니면 사실 틀 필요가 없죠. 네, 그것도 기가 막힌 방법이 또 있잖아요. 앱으로 하는 방법. 네. 5분 뒤에 자동으로 꺼지는 네.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쓰시면 되지, 굳이 캠프 모드로 말리진 마시고요. 네. 여섯 번째 볼게요. 회생제동을 끄지 마세요. 회생제동이라는 놀라운 기능은 싱글 패드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테슬라는
엑셀 패드를 떼게 되면 회생 제동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배터리가 충전되고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으로 운행 속도가 급격히 감속하게 됩니다. 이에 회생 제동을 사용하게 되면 싱글 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해지고 브레이크를 안 쓰게 되니까 브레이크 패드 수명도 늘어납니다. 일단 여기서 회생제동 기능을 끄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약하게 하냐, 네, 세게 하냐. 그렇죠. 차이죠. 그 차이만 있고 이제 요건 좀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리프레시부터는 이게 없어졌습니다. 회생 제동을 아예 설정할 수가 없어요. 메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 내용은 구형한테만 해당하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구형이 더 좋네요. 글쎄요. 그 멀미 나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로우로 네. 넣고 쓰실 것 같아서. 네. 네네. 7번째는요. 핸드폰을 중앙 콘솔 박스 위에 두지 마세요. 무의식 중에 중앙 콘솔 위에 물건을 잘 올려놓는데 의자와 콘솔 사이에 넓은 틈으로 빠지게 되면 개쌍욕을 시전하고 있는 여러분을 볼 수 있습니다. 틈이 꽤나 넓고 깊습니다. 이거는 랜님 혹시 안 쓰세요? 뭐를요? 여기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에다가 틈 사이에 끼워서 여기에 안 들어가게끔 막아주는 거 네네, 폭신폭신한 거. 네. 네네, 좋습니다. 쓰시죠? 네. 네, 그거는 필수인데 그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필수까지라고 말씀드리긴 좀 여기 그렇고요. 안 빠져보셨어요? 손 안 닿아요 여기 들면. 뭐 의자 뒤로 빼고 앞으로 밀고 이렇게 해서 빼는 방법은 있는데 너무 힘들고요. 네, 그다음에 힘들죠. 여기 음식물 빠지잖아요. 그러면 냄새도 올라와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안 막아놓으시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네네. 자동차 틈새 쿠션 뭐 틈새 이런 쿠션. 식으로 틈새 쿠션이나 차량 틈새 쿠션이나 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나옵니다.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부분을 이제 이 빨간 쪽에다가 여기다 끼워주시면 이 부분이 막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저는 바로 주문했습니다. 네. 네, 틈새 쿠션이 없으면 이거는 모든 차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네, 8번 볼게요. 아기 카시트를 소중한 테슬라 시트에 바로 설치하지 마세요. 시트 훼손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애프터마켓 테슬라 시트 커버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이것도 모든 차량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죠. 네. 9번 볼게요. 매일 배터리를 100% 완충하지 마세요. 완충은 배터리 열화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80에서 90% 충전이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하네요. 이미 미국에서는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배터리 방전 0%는 배터리 수명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어떨 때는 배터리 방전 시 충전이 불가하게 되어 테슬라 서포트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100% 완충을 한다고 해서 네. 100%가 아니거든요. 맞죠? 마진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0%가 됐다고 하더라도 0%가 아니고요. 되도록이면은 100% 충전이나 0% 잔량을 유지하는 거는 안 좋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랜디님 어떠세요? 100% 충전은 절대 안 하시나요? 절대 안 하지는 않고요. 네. 100%를 충전하는 경우 많아요. 언제 하세요? 출발하기 직전에. 장거리 출발하기 그렇죠. 직전에. 네네. 네네. 그러니까 100%를 충전을 하고 빨리 소모하면 괜찮아요. 근데 100%가 차 있는 상태로 오래 주차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열애가 좀 심해지거든요. 저희 지난번에 왜 셀 밸런싱 관련해가지고 얘기 네. 나눴었잖아요. 저기 이쪽에다가 카드 하나 넣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해주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배터리가 지금 마진이기 때문에 95%까지밖에 충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즉 만충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95%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 95%보다는 한 90% 정도 충전하는 게 더 좋은 건 사실이니까, 내가 필요에 의해서 100%를 충전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100%로 충전을 하시지만 평소에 굳이 100%까지 충전할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출퇴근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출퇴근에 맞는 정도까지만, 그리고 가끔 예상치 못하게 주행을 해야 될 일을 대비해서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것 정도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그러지 말아야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그냥 100%로 충전하시는 게 더 낫죠. 코라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코라님 100%로 항상 하신다고. 네. 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100% 하세요라는 네. 그쪽 유의 이제 의견을 주시는 분이 이제 코라님이시고, 네. 랜드님 말씀은 어쨌든 장거리를 가거나 바로 100%에서 소모를 할 예정이라고 하면 네. 100%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 100%를 하고 싶은 분들은 95%나 97% 정도, 그 정도로 충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생제동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00% 충전하게 되면, 그러니까 97% 이상으로 충전을 하게 되면 회생제동이 약해지기 때문에 제동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내연차 타시는 분들은 왜 엔진 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네. 네, 엑셀에 바로 올렸다가 떼면 엔진 브레이크 걸리면서 속도가 줄어드는 그게 이제 전기차에서는 회생 제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95% 이상 배터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회생 제동이 제한이 돼요. 네. 그러다 보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이 불편해서 이제 평소에는 90%나 95%까지만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100% 충전을 하고 바로 소모를 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 출퇴근할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얘기였고요. 네, 10번 볼게요. 핸들에 오파 헬퍼 달지 마세요. 이 부분은 사실 개취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절대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유튜브에 국내 테슬라 유저가 오파를 켜고 뒷좌석에서 촬영하는 영상도 올라왔었는데요. 오파 헬퍼를 믿고 운전에 집중하지 않는 행위는 본인뿐 아니라 타 차량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 어른들이잖아요. 네, 언제나 안전에 유의하세요. 네, 헬퍼 관련돼서도 안다는 게 좋겠다, 네, 라는 의견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모델3 유저가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한번 살펴봤고요. 정보 공유해주신 호두아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